오늘 주인공은 TCL 모니터 EOG64입니다. 네, 그 TCL 맞아요. 당연히 내돈대산 컨텐츠고요. 협찬, 광고, 당연히 아닙니다. 예전에 TCL 리뷰 왔었을 때도 보급형 기기 테스트 다 해보고 제가 원하는 만큼 성능이 안 나와서 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만큼 최대한 깐깐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니터가 한 달에 9,000대 넘게 팔린다길래 리뷰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성능이 개떡이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쪽 편들 생각도 없이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TCL 모니터를 얘기할 거고요. 저와 함께 어떤 성능인지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개봉하면 매뉴얼이 보이고요. 어댑터가 보입니다. 파워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DP 케이블을 하나 주고요. 스탠드 기둥과 받침대가 보이죠. 이 둘을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홈에 맞춰주고 나사를 손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체 뒤편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는데요. 일단 조립 분해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누르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누르면 탈착, 다시 끼우면 체결 이런 것들 다 되고요. 20만원짜리가 이 정도 편의성이면 사실 100점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처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과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요 색감과 무광의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검은색 라인이 더 두꺼웠거나 여러 번 더 들어갔으면은 정말 과했겠지만 과하기 전까지 선을 딱 잘 지킨 모습이죠. 측면에는 미니 LED 이렇게 적혀있기도 하고요. 전면에는 24.5인치 화면이 보이고 하단에 TCL이라고 작게 적혀져 있고요. 베젤 봐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 같죠. 이렇게 삼면이 얇고 요 하단이 조금 두텁고요. 저는 특히 이 스탠드가 굉장히 깔끔했는데요. 닭발 스타일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죠. 케이블 정리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모니터 하면 대부분 검정색이고 흰색 제품이 그나마 몇몇 있었는데 이렇게 좀 매트한 재질의 회색 느낌이 나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새로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까진 아니에요. 생소한 컬러 조합이니 새롭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스탠드 뒤편 하단엔요 이 케이블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각도는 전부 다 지원합니다. 위아래 각도 조절하는 틸트 가능하고요. 좌우 각도 조절하는 스윕을 지원하고요. 거북목 되지 말라고 엘리베이션도 넣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피벗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모니터 스탠드로도 원하는 각도 전부 조절할 수가 있고요. OSD 조작은 여기 있는 이 조그 버튼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UI는 화려하게 꾸며놓은 건 아니지만 기능 구분해서 조그 버튼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커스텀 버튼이 없어서 잘 쓰는 기능을 지정해 놓을 수가 없고요. 응답 속도가 좀 빠르진 않습니다.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좀 그러한 느낌이긴 한데 계속 쓰다 보면은 요건 요거대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패널 스펙을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OSD 옵션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측정 데이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체격대는 P3 기준 최대 97%, 화면 밝기는 로컬 디밍을 켜두면 600니트를 훌쩍 넘기게 되고요. 기본 옵션에서도 450니트는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죠. 감마값은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일반 활용이라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요. 색 작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 감마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겠죠. 켈빈 값도 로컬 디밍을 켜면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표준 기준으로는 한 6000 후반대에서 7000 초반 켈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색상 정확도는 기본 옵션 또는 P3 영역으로 지정해둘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대체적으로 평균 수준보다는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최상위 색상 정확도 값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로컬 디빙을 켜두면 이 색상 정확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컬러 작업을 한다면 로컬 디빙을 끄고 영상을 본다면 로컬 디빙을 켜고 게임을 한다면 요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FPS 게임을 하면 로컬 디밍 기능을 꺼두라는 해외 리뷰도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로컬 디밍이 지연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 내용도 찾아보니 또 켜도 괜찮아, 크게 문제 없다 이러한 레딧 후기도 있는 만큼 주관적인 체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설정해보고 플레이를 해서 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온오프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로컬 디밍을 켜두고 이제 오버워치를 한 4판 정도 했었는데 크게 밀린다, 마우스 감도를 못 따라온다 요러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반인 기준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초기 옵션으로 설정된 화면을 볼 때 눈이 부시다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켈빈 값을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검색을 좀 해보신 후에 OSD에서 설정해 주시면은 조금 더 차분한 화면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패널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제 게임을 해봐야겠죠. 우선 이 제품이 FHD에 최대 300Hz를 지원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배그나 오버워치를 주로 하니까 이 오버워치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면 정말 부들부들하고요. 화면도 24.5인치니까 이제
이제 한눈에 들어오고 300Hz니까 엄청 부드럽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특히 FPS용으로 쓸 때 왜 가치가 더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뭐 그러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주사율 기준으로 G2G는 평균 3.3ms, 최대가 3.6, 최소가 3.1ms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프레임 시간이 3.33ms니까 이 프레임 안의 픽셀은 거의 제대로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싱크를 지원합니다. 이 프리싱크를 켰다고 해서 모든 화면 찢어짐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우가의 얼굴을 보면 이 짧은 시간에 프리싱크를 적용하지 않은 쪽이 2배 이상 화면 찢김이 보여지죠. 헤드를 노리고 쏴야 하는 FPS의 경우 이렇게 캐릭터에 찢김이 발생하면 짧은 순간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디밍은 제가 아예 따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촬영 조건을 고정으로 해두고요. 로컬 디밍 온오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LCD는 검은 화면을 띄워도 백라이트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어두운 방에서는 블랙이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품에 따라서는 모서리 쪽 균일도, 즉 빛샘 현상으로 인해 상당히 거슬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로컬 디밍을 켜는 순간 이런 빛샘이나 블랙이 뜨는 현상이 확 눌리면서 이 명암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준에서는 아주 살짝 보이긴 하는데 높음으로 올리니까 정말 올레드의 느낌을 충분히 주더라고요. 다만 헤일로 현상이 발생하긴 합니다. 로컬 디밍이 촘촘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20만원짜리 제품에 이거 이상으로 바라면은 사실 그게 더 도둑놈이라서 요 정도면은 애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TCL 브랜드의 게이밍 모니터 EOG6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용해보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 벌써부터 댓글 어떻게 달릴지 눈에 훤합니다. 너 돈 받았냐? 너 짱깨냐? 이런 얘기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사람 맞고요. 이번 영상은 당연히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이 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브랜드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테스트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측정 가능한 건 측정하고 비교 가능한 건 비교하고 애매한 거는 애매하다고 말하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이번 TCL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장점은 장점대로 말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말할 겁니다. 다만 결론부터 살짝 스포하자면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가성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성비 테러다. 진짜 다른 모니터 업체들, 패널 제조사들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가격의 미니 LED는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높은 가격대 미니 LED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 찍먹 이상의 가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주변 환경을 약간 어둡게 하고 게임을 하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검은색 표현력 그리고 빛샘이거든요. 물론 로컬 디밍 개수가 촘촘하지 않아서 이제 밝은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주변까지 같이 보이는 헤일로 현상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면 밝기는 600W를 넘기고요. 색역대도 P3 기준으로 95에서 한 97% 요 정도 뽑아줍니다. 그리고 DP 기준 300Hz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FPS 게임 특화 모니터 이게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고요. 또 조립도 굉장히 간편했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너무 튀지 않게 게이밍 느낌 잘 나면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스탠드 각도 지원, 조그 버튼까지 이 편의성까지도 많이 생각한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만원에 이 정도면요 일단은 사기템은 맞고요. 부정하려고 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로컬 디밍이 촘촘하지 않아서 헤일로 현상이 있습니다. 완벽한 올레드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장 스피커가 없습니다. 요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있는 게 좋고요. 있다면 높은 음질의 스피커가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약간 푸른기가 돈다고 하죠. 요것 때문에 눈이 시리다, 눈이 부시다 이러한 분들의 후기가 보이더라고요. 인터넷에 여러 설정값들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적용을 해주셔야 눈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 같고요. 이 색상 정확도는 평균보다는 좋지만 최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작업용으로는 한 2%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5인치라는 크기로 인해서 이 활용처가 명확한 제품이긴 합니다. 이 크기와 300Hz라는 주사율이 맞물려서 대부분 FPS 게임을 위해 구매를 하거든요. 다른 게임에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24.5인치와 27인치만 해도 이 크기 차이가 상당해서요. 이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로컬 디밍을 높음으로 두면은 이 레이턴시가 느려진다. 이러한 댓글이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아니면은 이 레이턴시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오버워치 여러 번 했는데 밀린다는 느낌까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외장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선을 정리하는 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브랜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TCL이 광고도 많이 하고 후기들도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러한 반응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브랜드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내돈내산 컨텐츠로 최대한 테스트 결과로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더 밀어붙이지 않아도 각자의 우선순위와 기준에 맞춰서 이 제품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TCL 모니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도레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아유, 내돈내산인데도 이렇게 쫄린 컨텐츠는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조심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스펙은 너무나 좋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걸린다. 이게 아마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줄 깔끔했죠?